이 COE라는 대회가 네.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네. 헤드저지의 주관적인 영향력이 지배하지 않고 혹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좀 불공정한 어떤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지. 굉장히 또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심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바리스타 대회를 심사를 해보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해외에서 해도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해요. 헤드저지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그게 나중에는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사람을 평가하는 대회와 달리 이 생두를 평가하는 COE, 특히 다른 대회도 그렇겠지만 생두를 평가하는 대회에 있어서는 헤드저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국제심사관이 한 20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그들을 불러다 놓고 헤드저지가 처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요.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별로 커피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나라 커피의 기준을 알아야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오면 한 며칠 동안 그 나라 커피에 대해서 같이 마시고 커핑을 하면서 토론을 해요. 이제 캘리브레이션 세션이 미리 열리는데 그걸 통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는 거지 헤드저지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이 커피는 이러니까 좋은 거야 라고 강요하지 않고요. 이미 국제심사관으로 온 사람들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라는 게 어떤 경력을 말해요? 보통은 이제 커핑과 센서리 저지의 경험, 물론 이거를 자격증처럼 증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거기에 와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심사관으로 발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누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좀 적은 편이고요. 설령 흔들린다고 해도 헤드저지도 한 표만의 역할을 합니다. 즉 20명이 있다면 20명 중에 한 표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시한 점수가 높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준 점수가 낮았다면 당연히 1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헤드저지도 이 번호가 몇 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헤드저지도 한 명의 심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강요할 수 없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제가 한 5년 정도 참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영향력이 있다면 저는 로스터? 만약에 로스터는 보통 그 나라의 로스팅 챔피언이 보통 담당을 하는데요. 재미난 예가 있었다면 제가 3년째 수입하고 있는 라 일루시온이라는 커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멕시코의 가장 유명한 커피 중에 하나인데, 그 커피는 멕시코 중에서도, 아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은 커피 중에 하나예요. 2000m 이상, 2300m까지 올라가는데 로스팅 하는 사람이 이 커피 코드만 있지만 이 커피가 라 일루시온이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이미 너무 단단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마음 먹고 이거를 망쳐야지라고 한다면 망칠 수는 있겠죠. 네, 이런 정도의 그런 에피소드는 나올 수 있지만 실제 깔린 컵을 놓고 커핑을 하면서 누군가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해보셨겠지만 커핑할 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제출하고 난 점수는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낮은 점수를 생각보다 너무 낮은 점수를 줬어도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점수는 제거가 되기 때문에, 즉 표준 분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것이지, 물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제 심사관이 심사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이어까지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즉 심사도 하지만 나중에 이 커피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물론 그렇게 됐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저도 심사도 하고 때로 마음에 드는 커피가 있으면 사는데, 만약에 몇몇이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해서 우리가 저 커피를 사자, 대신 점수를 좀 낮게 주자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점수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떨어져서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도 안전장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점수가 조금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어도 순위는 좀 낮았지만 실제 옥션에 풀릴 때는 전 세계 바이어가 그걸 보고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위보다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마 약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일부러 만들어내지는 않아도 하다 보면 당연히 캘리브레이션에 따라서 생각보다 낮은 점수 혹은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서 낙찰가 대비해서 높거나 낮은 경우가 생기겠지만 현실성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국제심사관을 꼭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COE 커피를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바리스타님처럼 COE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런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저도 한번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농부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줘서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또 그들이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한다면 저에게도 되게 좋은 일이 되니까 그들에게 한번 작은 도움도 주고 저도 도움을 받아보자라는 의미로 커피를 한번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구입했던 게 엘살바도르 커피였었어요. 28위였나 24위였나 했던 커피인데 처음에는 팔 데가 없어서 우리 카페랑 우리 집에 그냥 잔뜩 쌓아놨었습니다. 처음엔 뭐 지금보다도 훨씬 작은 카페였으니까 판매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뿌듯했었어요. 나도 작은 일원이 됐구나. 엘살바도르에 작은 그런 도움을 줬구나라는 생각에 아메리카노 그걸 뭐 3,000원짜리로 팔면서도 되게 행복했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까?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궁금증이 저에게도 들었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마침 서울 카페쇼에 월드 리더스 포럼에 COE 회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참석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여쭤봤었는데 그때 들었던 대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었는데 그때 더 결심을 했죠. 나도 한번 그들과 한번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COE 멤버에 가입을 했습니다. 심사관이 되는 일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뭐 대단한 이게 뭐 고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다만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년 정도의 커핑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도 지식이 있어야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응시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되고요. 지원을 하면 그분의 이제 경력이나 이력을 보고 COE에서 배치를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다 다르지만 그 나라 중에 이 사람한테 어울릴 것 같은 혹은 자리가 있는 자리로 한번 배치를 해주는데 이때는 심사관이 아니라 옵저버라는 자격으로 가게 돼요. 옵저버는 일단 그 나라에 가서 똑같이 국제심사관처럼 똑같이 평가를 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점수를 매기고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점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점수가 반영이 돼버린다면 왜곡이 생길 수가 있겠죠. 처음 온 사람이 그 나라 커피도 혹은 커피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수를 줄 수도 있으니까 옵저버는 똑같이 참여하고 누가 옵저버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참여는 하지만 점수에 반영을 하진 않고요.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 헤드 저지가 불러 모읍니다. 옵저버를 불러 모으고 이제 당신은 점수를 이렇게 줬는데 국제심사관에 비해서 당신의 점수가 높거나 낮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걸 보고 당신은 좀 자격이 있다 혹은 이건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 점수를 바탕으로 COE에서 그 다음 해부터 이 사람을 발탁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게 있다면 영어로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혹시 지원을 하고 싶다면 영어를 조금 더 공부해서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영어를 아주 잘할 필요는 없어요. 뭐 네이티브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심사관들끼리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면 영어랑 약 3년 정도 이상의 경력 그리고 옵저버를 통해서 이제 패스할 정도의 그런 실력만 갖춘다면 뭐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좀 많이 늘어서 뭐 한 20-30명, 한 1-20명 정도는 매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옵저버는 뭐 채워야 되는 필수 기간이 있나요? 없어요. 일단은 처음에 한번 초청을 받는다면 초청을 받는 거는 전적으로 COE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력서를 제출을 해서 그곳에서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도 있지만 자리가 없거나 하면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응시를 해야 되고 이제 옵저버로 뽑힌다면 그 해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잘해서 남들 즉 국제심사관들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그 다음 해에는 아마 초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성적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배치를 받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즉 약간 한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나 뭐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젖지 중에서도 좀 치열한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일부 또 국가들은 또 자리가 또 생각보다 비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질 수는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경비는 다 자기가 부담하나요? 아니요. 일단 비영리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경비를 지원하진 않아요. 이 COE는 COE에서 돈을 뭐 받아서 운영하는 사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농부한테 모든 돈이 다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조금 복잡하지만 옵저버는 모두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옵저버로 지원을 할 때는 항공료부터 뭐 숙박 심지어는 거기서 생활하는 돈까지 스스로 자비를 내야 되는데 이제 옵저버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국제심사관 초청을 받는다면 그곳에 가는 것까지는 각자 가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는 곳까지는 가야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COE 즉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그 협회 그 나라 협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멕시코 같은 나라는 좀 나라에서도 되게 장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막 좋은 호텔에서 자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나라에 가면 나라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힘든 곳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공료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제심사관은. 대표님께서 이제 심사를 가신 나라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나라가 어디가 있으세요? 제가
뭐 아주 많은 나라를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커피로 보면은 코스타리카가 확실히 커피의 나라답게 정말 다양한 프로세스,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커피가 나와서 이제 커피가 궁금해서 간다면 코스타리카를 되게 추천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기도 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멕시코 같이 정말 이렇게 좀 통이 큰 나라, 뭔가 흥이 많고 정이 많은 나라에 가면 커피를 떠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나라 농부들부터 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한편에 또 나만의 또 드라마를 또 찍고 올 수도 있는 나라라서 또 좋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올해는 원래 과테말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과테말라에 한번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and I'll never live it.